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경력배라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번외편으로 2018년 코레일 신입사원 상반기 채용 공고를 같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보통 정기 업데이트를 하는데 전에 한번 제가 번외편으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들이 나오면은 번외편으로 기업을 같이 다루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재작년부터 이 공기업의 외부 면접관으로 가서 이런 실제로 채용에 같이 들어가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NCS가 도입될 때 직업기초능력 제가 문제출제위원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코레일 취업과 관련된 내용 정리하는 거는 조금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용 공고가 2월 14일 날 떴는데 여러분들 바로 공고 뜨면 곧바로 뭐 채용 입사 지원서를 접수하는 줄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은요 사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공지를 하고요, 자료를 인터넷에 다 올려놓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입사 지원서는 3월 5일부터예요. 근데 입사 지원서 제출 기간이 생각보다 길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미리 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해놔라,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채용 공고가요 코레일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인크루트 제휴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개 URL이 좀 다르죠.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인크루트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보통 공기업들은요 인사팀에서 모든 채용을 물론 주도적으로 하지만 다 진행하진 않아요. 왜냐면 뭐 면접관을 섭외를 해야 되고요, 면접 문제도 개발해야 되고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레일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전부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통 전문적인 채용 대행 업체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아마 인크루트가 이 채용 대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크루트에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쪽을 보셔도 무방한데, 이 코레일 홈페이지에 잘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이 첨부 파일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 인크루트 거보다는 이쪽 코레일 쪽에 나와 있는 게 몇 개 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가급적이면 코레일 쪽을 한번 더 보시고 참고를 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좀 알아둬야 될 게요,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 2월 19일 날이 지금 벌써 조회수가 42,000이 넘었어요. 5일 만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보고 지원을 할 것이다 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특히 메이저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거의 뭐 2, 3만 명 정도 항상 지원은 하거든요. 기사를 찾아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여긴 얼마나 되지? 그리고 좀 찾아봤더니 건설타임즈에서 2017년에 나온 걸 보니까 코레일 상반기 신규 채용 402명 선발에 23,000명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직무마다 전부 경쟁률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무 쪽에는요 상당히 많이 몰려요.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년간 토목과 건축 이쪽 분야가 좀 많이 위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이 직무 중에 토목하고 건축은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 9급 공무원 시험도 토목직 건축직 제일 높은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직무마다 다르지만 작년에 57대 1이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대학에 입시를 치를 때 경쟁률이 보통 3대1, 4대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7대 1 정도면은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입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에 2015년 NCS 채용이 도입되기 전에는요, 공기업을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친구들은 과 탑이거나 그 학교에서 꽤 스펙으로는 꽤 인정받는 친구들이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뭐 필기 시험을 보기 전에 서류에서 그런 스펙을 보고 걸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NCS 블라인드 채용이 들어오면서 이거 쉬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공기업의 취업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요, 본인 스스로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별로는 경쟁률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한 50명 정도는 내가 뚫고 들어가겠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학원이나 특정 강사분들이 이런 채용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부에서 NCS 채용을 도입하면서 과거에는
정보도 많이 안 주고 이런 지적 능력을 기반으로 사람을만 뽑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NCS 채용이 들어오면서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과거에 채용하던 방식도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채용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 사람 역량만 보고 선발을 해라. 채용의 공정성을 가져라. 이런 걸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난독증이 있더라도요. 자료가 너무 많더라도 꼭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걸 다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먼저 이야기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채용에 대해서 알려면요. 채용 절차를 보면서 하나씩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절차를 좀 보시면요. 일단 채용 공고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서류 검증, 그 다음에 필기시험, 면접시험, 인성역량검사. 일단 여기까지 통과해야 여러분들 합격에 거의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철도 적성검사, 신체검사, 신입사원 교육, 정규직 채용 이런 단계로 쭉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에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채용 공고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직무에 대한 안내나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뭐 지방에서 일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꼭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전국 단위의 공기업에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면요.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만 일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전국 어디든 배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요, 제가 정리한 내용이 사실 채용 공고를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일단 입사 지원서에서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전원 필기시험에 응시 자격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필기시험을 다 보게 해준다라는 내용이 딱 나오는 순간 일단 입사 지원서에서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걸러지지 않겠구나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지원서 누가 봐요? 면접관이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모든 채용의 마지막에 면접이 있거든요.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공정한 채용이잖아요. 여러분들 면접관이 여러분들의 자료를 사전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입견을 갖고 이 사람이야 라고 찍어놓고 면접 보는 거를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입사 지원서를 충분히 읽고 평가하는 사람은 면접관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원서를요, 여러분들 상당히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셔야 돼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공기업은 상당히 항목이 많은데 여기 코레일 같은 경우는 항목이 4개밖에 없었어요.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채용 자료를 보면 딱 4개에 400자였거든요.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요. 저도 이 면접관으로 가면은 노트북이 딱 있어요. 그리고 그 노트북은 인터넷이 안 돼요. 그 내부 인트라넷에만 접속이 돼 있고요. 그날 부여받은 임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서 들어가면은 이 면접의 조가 있거든요. 이 조가 들어올 때 딱 준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부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관도 사전에 미리 뭐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 서류를 받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뭐죠? 면접관도 순간 그 자리에서 읽고 바로 판단해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이 지원서를 잘 못 쓰면요. 면접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 여기 그 코레일 채용 뭐 후기 이런 걸 읽어보시면은요. 본인이 작성한 경험에 기반한 경험 위주의 질문을 한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면접관이 여러분들의 지원서를 쓱 보고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이쪽에 평가하는 영역에 질문을 써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서를 아주 쉽게 쓰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결론부터 앞에 쓰면서 작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하셔서 쓰셔야 돼요. 보통 2갈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2갈식으로 처음부터 쓰는 건 어려워요. 일단 여러분들이 자소서 내용을 한번 쭉 400자에 맞춰서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쓱 읽어보면은 보통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대부분 뒤에 나오게 글을 쓰게 됐어요. 사람의 심리가.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결론부를 앞으로 올려가지고 앞에 결론을 서포트 해주는 식으로 바꿔보시면요. 2갈식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글을 쓰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여기 일반 채용하고 고졸 채용이 요번에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 검증이다. 여기가요. 잘 읽어보면은 여기에 중복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고졸 채용인데 대졸은 지원 못하나요? 지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고 한 군데만 지원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입사지원서 부실 작성자는 걸러낸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면접관으로 갔는데 이런 걸러내는
그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필기 시험은 잘 통과해서 면접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소개서 쓴 거 읽어보니까 뭐 글로써 저를 표현하는 건 진부하니 만나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식의 내용이 써 있는데도 면접까지 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말이 많이 나오니까 점점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입사 지원서에서도 이런 친구들은 걸러내겠다. 일단 여러분들 글자 수가 좀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서류 검증을 하는데 400자인데 글자 수가 좀 적어요. 그럼 좀 부실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전원 필기 시험을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입사 지원서를 일단은 글자 수를 거의 꽉 맞춰서 써야겠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반복되는 키워드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딱 읽어보면은요, 자기가 미는 키워드가 글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해당 공기업에서 제시하는 인재상이나 또는 인재상에 반하는 내용과 뭔가 일치되는 내용이 없는가,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키워드 걸러낼 걸 걸러내고 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강조하고 이런 후작업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글을 다 쓰고 나서 이런 퇴고 작업 없이 일단 다 썼어 끝 이러고 던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 조금 유념해 주시고요. 서류를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 실제로 작년에 나온 자기소개서 작성 양식을 조금 보면은요, 4개 정도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파일명으로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자유기술이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러분들 글씨체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굴림 12, 장평 100, 자간 조정 가능. 여러분들 이런 거 지키세요. 가급적이면 이런 거 지켜서 내는 게 좋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면은요, 1번 항목이 최근 한국철도공사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 가지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 본인 의견을 생각해라. 그러면 가장 철도 여객 운송 화물이나 이런, 그러니까 국가의 철도 시스템이 왜 필요하고 그 중에 어떤 이슈가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공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생각이 있는가. 여러분들 철도 같은 경우는 공공재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생각하시고요. 근데 지금 아마 평창 이야기를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너무 좀 진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창에 대해서 쓰는 것도 좋은데 뭐 다른 이슈가 있으면 여러분들 한 번 더 뭐 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 항목 같은 경우는 우리 공사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라.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공사가 왜 있죠? 여러분들 공공기관은요, 존재의 목적, 그러니까 미션이라고 해요. 이 목적이 없는 공기업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반 개인이나 사기업이 할 수 없는 영역에 공적인 그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공사를 설립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션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요. 본인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내 생각을 쓰시면 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이 공공의 서비스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획기적으로 다 바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점 위주로 조금 쓰시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3년 이내 본인이 주도적이고, 자 3년 이내 옛날 얘기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진행한 거에 대해 써봐라. 이거는 본인의 성향을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성향 중에 나는 뭐 집중력에 대해서 쓰겠다, 리더십에 대해서 쓰겠다, 나는 어떤 몰입하는 거에 대해서 써보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성향 이런 거를 했던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얘기는 뭐죠? 결과가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했던 어떤 거를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최근의 경험 위주로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서 계획이 차질이 됐을 때 어떻게 끝까지 업무를 했느냐, 뭐 이런 걸 쓰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코레일 전체적인 채용해 보시면은요, 이 필기 시험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을 봐요. 그리고 면접에서도 상황 면접을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입사 지원서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업무를 하는, 자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자 여기는 전체적으로 채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딱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던 걸 쓰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쓰실 때는요, 어떠한 해서 끝냈어요, 화이팅 이러고 글 쓰면 끝나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얻었던 교훈이나 배운 점이나 그러한 경험이 내가 여기 코레일 직원으로서 이 직무에 근무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다 까지 여러분들이 400자에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시면 그냥 일기식으로 자기가 있었던 일만 쭉 소개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하시고 글을 쓰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채용 공고가 여러분들 실제로 입사 지원에 들어갔을 때 그 입사 지원서 항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전 채용 자료로 조금 한번 훑어봤다 이런 거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필기시험이에요. 여러분들 필기시험 그러면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직업기초능력은 총 10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총 3개 능력을 시험 범위로 한다라고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집을 사서 많이 풀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시중에 나온 문제집들이요, 지금 이제 기출을 분석해서 낸 게 이제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출판사 쪽에서 이런 문제를 낼때 시험을 응시를 했던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예전부터 인적성 검사와 관련해서 문제를 만들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럴 것이다 라고 보통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은 출판사마다 문제 유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걸 봐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NCS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는 이 교수자용 매뉴얼이라던가 여기서 어떤 걸 평가하는 사후 평가, 그러니까 여기 어떤 거를 평가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그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구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ncs.go.kr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고요. 이 구글에 검색을 하셔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총 10개 중에 여러분들 다 볼 필요는 없고 3개만 본다라는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의사소통 능력은요, 어디든 봐요. 그래서 어느 공기업이든 다 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요, 수리 능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서류부터 면접까지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역량이라고 여기 딱 보시면 돼요. 왜냐면 모든 채용 절차에서 다 물어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해결 능력 이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 수리 능력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수리 능력도요, 나중에 저기 철도 적성 검사에 가면 UK 테스트, 우치타 크랜베린 테스트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요, 보통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아니면 뭐 대처 적극성 같은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업도를 체크하고 이런 거를 좀 평가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자, 보통 수리 능력은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료 해석 문제가 위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잘 읽어보고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여기 수리 능력도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하고 연결되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리 능력은 변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은 지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한 번에 딱 이게 뭘 물어보는지 파악해서 문제를 딱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여러 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리 능력은 변별력을 가지기 위한 부분이고,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지문을 천천히 읽어서 한 번에 딱 답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G사트는 여러분들 뒤에 찍으면 불이익이 좀 있는데 NCS 기반에 하는 경우는요, 뒤에 좀 시간이 모자르면 찍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특히 이런 NCS 기반의 필기 시험이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이 뭐 프리패스니 뭐 학원이니 모의고사니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걸 보고 가서 이 인성 검사를 본 친구들이 너무 달랐다, 내용하고 다르더라,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뭐 이렇게 학원에서 주는 거 위주로 하신다기보다는요, 기출이 이런 게 나왔다더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문제의 유형에 맞는 책을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하는 수준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뭐 이렇게 수능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면접 시험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면접 시험, 요즘 여러분들
채용 공공기관 공기업 채용 비리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면접 시험이나 면접 시험 이후에 어떤 평가에 대해서 대부분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채용 청탁 금지 나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기 관련된 데 아는 분 있으면요. 그분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채용 공고 잘 읽어보시면요. 채용 청탁 비리, 채용 공정성 저해하는 자는 이 합격 후에도 채용 취소하겠다. 아예 강하게 여러 군데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초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스스로 해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면접 시험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시험 일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여러분들 이 접수를 하는데 4월 30일 날 면접을 보는데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는요. 필기 시험 보고 나서 합격자 발표한 다음에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5일 정도 줬어요. 5일 뒤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크게 문제 없으면 한 그 정도 줄 겁니다. 여러분들 5일 안에 코레일 면접을 다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미리 연습을 많이 해두세요. 특히 면접은 말로 하는 연습이잖아요. 특히 중요한 거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뒤에도 강조하겠지만 여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했을 때 이게 40초다, 이게 50초다. 시간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변을 할 때 이 정도 답변했으면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질문 받아야겠다. 이 정도의 연습량이면 충분하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채용 기간 중에 날짜를 받으면 오전반, 오후반 나눠갖고 가서 이 면접에 응시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신입사원으로서의 자세, 열정, 직무 능력을 종합평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경험 면접 및 직무 상황 면접 하겠다. 경험 면접은 뭐죠? 여러분들이 작성한 지원서에 기재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 입사 지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해서 점수를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직무 상황 면접은요. 현장에서 면접 문제를 사전에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 해결 능력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답변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방식이요. 면접관 4명이에요. 그리고 4대1, 다대일 면접입니다. 근데 2017년에는 면접관이 3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채용의 공정성 얘기가 나오니까 한 명 더 지원을 하겠다. 좀 더 여러분들 어렵겠죠. 아마 면접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면접관이 4명이니까. 그리고 이전에 면접은요 12분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5분당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1시간에 4명. 그런데 이번에는 면접관이 늘어나니까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성 역량 시험을 나중에 또 보고 이제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면접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인성검사에서 결과 어느 정도 성향에 대한 점수를 기반으로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점수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질문을 선택해서 이게 물어보고 평가하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인성 검사를 사전에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 다른 공기업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성 검사를 사전에 보는 곳들은요. 그 성향에 맞춘 문제가 개별적으로 제시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성이 좀 붙어 있거나 뒤로 있는 경우는 이미 만들어진 문제 유형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요.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시면은요 OT를 해요. 그러니까 면접 OT를 해요. 면접이 어떻게 진행됩니다. 뭐 조는 어떻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 번호를 뽑아서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뭐 4번, 5번 이렇게 지원자 번호로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무행정 27번입니다. 뭐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면접 OT 늦게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전에 면접관으로 갔던 한 공기업은요. 지원자 2명이 늦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번호편을 다 뽑은 다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지원 응시생들이 막 항의를 해서 두 사람 그냥 쫓겨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꼭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휴대폰은 당연히 수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휴대폰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수거합니다. 뭐 녹음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구조화된 복합 면접을 한 번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미리 지원자에게 제시할 문항이 만들어져 있고요. 당연히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모번 답안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만들어서 납품을 할 때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모범 답안들도 복수로 보통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요, 시간 제한을 엄격하게 둬요.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늦어지면 뒤로 계속 밀려서 오후 면접 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연습할 때 내가 지금 답변한 게 몇 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적으로 알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두시고요. 보통은 면접위원장님이 시간을 체크를 해요. 여기 면접관의 50%는 반드시 외부에서 온 전문가들이 맞거든요. 뭐 대학 교수라던가 아니면 여기서 일했던 분들, 오비들 중에 직무 전문가라던가 아니면 채용 대행업체 연구원들이 와서 면접관을 합니다. 4명의 면접관이면 네, 그 중에 2명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에 면접위원장을 맡는 분이 거기 현직 직원인데 이분이 보통 시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체크 정말 딱 맞게 답변을 해야 된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대1 면접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 여기 4명씩 이렇게 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서 한 명씩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방식을 쓰는데요. 일단 상황 면접은요, 사전에 시간차를 두고 한 명씩 보게 해요. 그러니까 3명이 여기 있으면 한 명이 저쪽 가서 문제를 열람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 사람이 문제를 열람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뒤에 면접 보는 사람이 40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면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가시면은요, A4 한 장 정도의 문제를 열람을 하는데 10분 정도 준비 시간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10분 동안 문제를 파악해서 가서 질문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딱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딱 하면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면접 질문을 해요. 뭐 자기소개 해봐라 이런 거 당연히 좀 나오고요. 너무 길게 하면은 뒤에 받을 질문들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응시생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문제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리더를 했던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은 뭐 조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했던 역할이 뭐냐, 이런 성향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전체 면접에 상황 면접이 5분 정도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황 면접에 대한 답변을 할 거를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다른 질문들을 너무 길게 얘기해요. 만약 2분 3분씩 막 하면요, 뒤에 질문이 다 못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상황 면접은 현장에서 한 5분 정도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발표죠. 사실상 답변을 하고 거기에 질문 몇 개 받는 거를 한 5분 정도 뺐을 때 내가 5-6개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보통 한 50초 정도로 끊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고 면접 준비를 하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말 많죠. 그 지원자의 학벌이나 스펙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통해서 내가 뭐 S대다 이런 걸로 뭐 이렇게 강조한다 이런 거 막 나오는데 이거와 관련해 갖고요, 스포일러가 포함된 답변을 하면 불이익이 있다고요 사전에 안내를 요즘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상당히 강화됐거든요. 그리고 면접관들도요, 최종 평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약간 합의가 있어요. 왜냐면 나의 평가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옆에 다른 면접관 분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평가할 건데 어떠냐 이렇게 좀 물어보는 정도의 그런 의견 교환이 있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저 친구는 본인이 어디라고 너무 강조해서 우리 채용 어떤 전체적인 공정성에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면 좋은 점수 못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애초에 준비해 가지 마라,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은요, 사실상 최종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면접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철도대학에 가서 적성검사 봐라.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그 태블릿 PC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능, 작업 태도, 품성, 속도 예측, 선택적 주의력, 주의 배분 능력, 지속적 주의력, 거리 지각 능력, 안정도 이런 거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합격했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여기 면접 통과하면은 뭐 큰 문제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공기업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입사원 교육 들어가면 또 매일 평가하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신입사원의 교육 평가 점수가 평생 인사에 따라가는 거는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입사 과정도 어려웠고 준비도 많이 했지만 뒤에 여러분들 신입사원 교육에 들어가서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첨부 파일이 다 나와 있고요. 채용 공고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이거 다
다 읽어보세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어떤 정보를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공사에 채용 후에 좀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3월 5일 접수인데요. 준비를 많이 하시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정도 알아야 되는 취업 뉴스, 취업 상식은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업 채용에 따라서 번외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꼭 채용 준비하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변호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